이제 다음 순서로서 생생한 재건축 모범사례로 손꼽히는 서초 그랑자이 아파트 구대한 조합장님의 대치미도 재건축 사업 성공을 위하여 주제로 강연 드리실 것입니다. 조합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저를 불러주셔서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구대환입니다. 제가 여기에 온 것은 대치 미도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성공할 것을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대치 미도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의 성공을 정말 기원합니다. 저는 저를 소개할 필요는 없고요. 재건축 사업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인가, 이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속도가 빨라야 된다. 그러면서 품질이 좋아야 된다. 그리고 비용이 적게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다 짓고 나서 만족해야 된다. 여러분들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주 늦어진 그 재건축 사업이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아무리 잘 짓고 아무리 싸게 지어도 그건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재건축 사업은 빨리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정말 빨리 했는데 품질이 떨어진다.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품질도 좋아요. 비용이 적게 들어가요. 품질은 참 좋은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어. 그건 성공적이지 않죠. 재건축이 끝나고 나서 만족감이 있어야 됩니다. 조합원들이 전체가 만족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재건축에서 조금 한 단계 업 시켜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재건축이 성공적으로 잘 됐다 하면 여러분들 만족하실 것 같습니까? 지금보다 더 행복하실까요? 그 점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 이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재건축 사업이 정말 성공적으로 잘 됐어요. 아주 속도 빠르게 적은 비용으로 고품질의 미도 아파트가 다시 탄생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 만족하시겠습니까? 더 행복하시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1980년도에 행복했습니까? 2024년 지금이 행복합니까?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좀 철학적인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분야는 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한 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조합장과 임원과 대의원, 조합원들로 구성된 이러한 요건, 그 다음에 정비업체, 감리업체, 설계사무소, CM, 그 다음에 현장 설명회라고 하는 것을 썼고, 시공사 선정, 단지 계획, 평형 결정, 이런 것들은 설계와 직접 관련되어 있죠. 커뮤니티가 요즘에는 재건축 사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사는데 편리해야죠. 그리고 아름다워야 됩니다. 재건축을 했는데 정말 볼품없어. 이것도 좀 문제 아닙니까? 재건축을 했는데 참 멋있어, 이뻐. 그런데 정말 불편해.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좀 빠르게 스캔해서 전체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합장, 이사, 감사, 대의원, 조합원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합장의 직무는 조합을 대표합니다. 그 다음에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 대의원의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조합 사무를 총괄한다. 그리고 집행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조합장 책임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조합장은 총괄하고 집행하는 사람이지 모든 것을 다 상세하게 다 알 수도 없고 모든 것을 그래서 다 책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장의 직무 수행 기준은 정말 이거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조합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전체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한다. 어떤 사안이 있어요. 많은 사안들을 의사결정해야 하는 최후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자리가 조합장인 거죠. 대한민국 국가 정부에서는 대통령일 겁니다. 조합장이 마지막으로 판단해야 되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예를 들면 선분양을 해야 될까? 후분양을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상황에 서초 그랑자이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선분양하자라고 결정을 한 것이 조합장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근데 그러한 결정적으로 중요한 상황에서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무슨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딱 한 가지, 전체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이라고 하는 것. 이걸 가지고 판단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를 복잡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복잡해져요. 왜 복잡해지는지 아십니까? 왜 복잡해질까요? 왜 판단이 어려워질까요? 감사가 얘기한 것도 들어야 되고 또 이사가 얘기한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조합원 아무개가 얘기한 것도 들어야 되고 시공사에서 자꾸 압력을 가하는 것도 이것도 무시를 못하겠고 이러니까 이게 힘들어져요. 조합장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다 무시하고 조합원 전체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판단한다. 그런데 이제 조합원이 조합장에게 바라는 자질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건축 구조와 시공과 설계 이런 것 법률까지도 지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때는 이런 것들을 다 가진 걸로 전제하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 전반에 대해서 경영적 이해 능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재건축 단지에 대한 애정이 없는 조합장이면 참 이것도 문제죠, 그죠? 애정이 있어야 된다. 도덕성은 당연하고 청렴해야 된다. 통찰력, 분석력 등등이 있어야 된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대체 조합원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조합장이다. 이거 문제 있잖아요. 조합원들은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는 조합장을 원합니다. 그 다음에 회의 진행 능력이 없는 조합장이면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미적 감각과 예술성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이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저 조합장은 무엇 때문에 조합장이 됐는지 그 동기가 불순한 동기면 안 되겠죠. 이게 선량한 동기예요. 선량한. 그런데 선량한 동기가 여러분 무리한 걸 요구하시면 안 돼요. 조합장이 예를 들어 사회봉사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 대통령이 사회에 봉사한다 하면 그건 명예가 남고 하니까 좀 할만하죠. 대법원장 사회봉사한다 좀 할만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2004년도에 싱가포르에 갔는데 2004년 지금부터 20년 전입니다. 싱가포르 그당 20년 전 싱가포르 대법원장의 급여가 연봉이 10억이었습니다. 그때 싱가포르의 50평형대 아파트 값이 10억이었습니다.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10억 정도는 가볍게 생각하세요. 아파트 한 채 별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입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싱가포르의 수상의 그 연봉이 미국의 5배였어요. 그 일본 수상의 3배였습니다. 근데 싱가포르에서는 부패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한번 이거 중요한 얘기니까 한번 잘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싱가포르에서는 참 부패했다 하면 그 사람 인생 끝나버립니다. 싱가포르에 들어갈 때 입국 뭐 신고서 해가지고 긴 종이에다 작성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뭐 무슨 캐피탈 퍼니시먼트가 뭐냐면 그야말로 끝장내는 그야말로 벌, 이게 사형. 마약을 우연히 뭐 어쩌고저쩌고 뭐 운반하다가 잡혔다. 마약을 판매했다. 마약자 들어갔다 하면 이건 사형입니다.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이런 벌금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강한 나라인데 공무원에 대한 대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청렴합니다. 그리고 엄격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회를 한번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를 지금 보면 지금 과도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데를 좀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의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서. 이제는 깡패가 하는 시대가 지났잖아요. 저 깡패 아니었거든요. 지금도 깡패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도 저를 깡패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보십니까? 깡패로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 현직 조합장으로 보십니까? 첫째, 깡패. 두 번째, 조합장. 예, 여러분들 조합장도 아니고 깡패도 아니면 저는 뭡니까? 지금 연사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조합장을 깡패나 뭐 건달들이 하는 시대가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조합장이 하는 모든 일들은요, 심지어는 이 사회에서 그리고 조합장이 쓰는 모든 업무 추진비까지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클린업 시스템이라고 하는 온라인에 올려서 모든 조합원이나 어떤 조합원이든지 그냥 들어가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청렴하고 가장 투명한 조직이 재건축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합장 해보니까 그래요. 저는요, 지금이라도 귀찮지만, 만약 그런다면 귀찮지만, 뭐 무슨 경찰서에서 무슨 수사대에서 와서 다 해도 저는 상관없어요. 왜? 이미 다 공개되어 있는, 저희 서초 그랑데이 아파트의 재건축 모든 서류가 이미 다 공개되어 있는, 뭘 찾기는 100%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조금 지났는데, 여러분들 명예를 위해서 조합장을 하는 시대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조합장, 저희 딸들이 너희들 아빠가 조합장이면 자랑스럽냐? 대답을 못해요. 저희 딸이 둘인데, 그러면 금전적으로 좀 페이가 됩니까? 그런데 조합장을 금전적으로 뭔가 좀 인센티브를 주장하기, 완전히 이를테면 이런 게 있습니다. 조합장에게 금전적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알레르기가 있어요. 근데 그 돈을 모아서 주면은 사실은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돈을 받아가는 돈이 예를 들어 10억이다, 20억이다, 30억이다 하면 그게 배 아파. 개인적으로 모은 건 아무것도 아닌데 100만 원씩 여러분들 추가로 내면 조합장한테 가는 돈 상당히 되거든요. 근데 그건 너무 배가 못 견디겠어요. 근데 성취감이 너 혼자 성취감을 가지고 잘 가? 응?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럼 급여로 할 것인가? 어떤 동기를 주어서 최상의 노력을 기울여서 성공적인 재건축을 이끌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즉 조합장을 선출할 때 그런 분을 선출을 하시고, 그런 능력 있는 분을 선출을 하시고, 그분으로부터 최대한의 것을 뽑아내기 위해서 어떠한 인센티브를 과연 제시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합장에게 유용한 자질은 건축과 법률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업무 능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의사소통을 자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적 감각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사 감사의 직무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힘들어지고
임원들끼리 다투니까. 자, 이사는 조합장을,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조합장을 보좌하는 겁니다. 이사가 조합장을 부리는 것처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조합장은 이사를 또 부린다, 이것도 아니에요. 도움을 받는 거지. 저는 한동안 조합장은 이사를 보좌하고, 제가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 상세히 말씀드리면 하루가 지나버리니까 오늘 밤을 새야 돼. 밤 새워서 어떻게 네가 강의하냐? 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몇 년 동안을, 한 3, 4년 동안을 조합장으로서 이사와 감사들을 보좌했어요. 정말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감사는 감사하고, 저기 이사회에 출석하여,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감사는 시작.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의결권은 없다. 그런데 감사가 저기 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견을 진술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일반적으로 이사회에서 이사라는 얘기예요. 감사는 진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감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해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이사의 사무를 보면, 이사회의 사무를 보면 조합의 예산 및 통상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이다. 이거 보면 다른 어디도 대의원회도 총회도 집행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사회가 집행한다고요. 그러니까 집행기관은 이사회입니다. 그걸 기억해 주시고, 총회 대의원회의 상정을 안건을 심의할 수가 있고 뭐 등등 합니다. 임원의 임기가 있어요. 조합장의 임기가 있고 감사, 이사들의 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의원들은 임기가 없어요. 여러분들, 대의원들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대의원들이 재건축의 성패 내지는 방향, 이런 것들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종신직이에요. 저는 이거 합리적인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표준정관이 있는데 그 표준정관에서 미도 아파트에 맞게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 조합원들 중에 여러분들 금기어가 있어요. 금기어. 너 이놈아, 내가 너한테 월급 주고 너 먹여 살리는데 너 이딴 식으로 대답해도 되는 거야? 바로 이것이 조합장한테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또 사무장한테도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이사 뭐 등등 이런 사람들한테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조합원이 조합장한테 월급 주는 게 아닙니다. 구조가 여러분들 지나보면 아실 거예요. 조합원들이 하는 일은 아파트를 이제 조합에 신탁을 해요. 그리고 공사 기간 동안에 이주해 있고, 그리고 조합의 여러 가지 통지들을 숙지하고 의결하고 그러죠. 총회에서 의결하고 대의원회에서 의결해주고 대의원들이. 그러니까 조합원들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조합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 것들에 대한, 또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표현해서 다수가 어쨌든 다수가 찬성한 것에 대해서 집행해 나가도록 이렇게 이제 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개인이 이렇게 월급을 준다 이런 얘기들은 이제 부부간에도 하지 말아야 할 말이듯이 조합장에게 하지 말아야 된다. 자, 정비업체, 감리업체, 설계사무소 CM이 있습니다. 요놈들을 잘못 뽑으면 또 재건축에 표류하기 때문에 요놈들을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정비업체란 뭔가, 감리업체는, 설계업체는, CM은 뭔가, 이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정비업체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향도입니다. 재건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대체로 거의.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은 정글입니다.
그 정글을 이제 건너가려면 강도 있고 뱀도 있고 뭐 등등 뭐 동물도 있고 위험한 그 길을 이제 안내하는 것이 향도죠. 군대에서 말이죠. 정비업체는 방향을 설정한다. 그 다음에 감리업체는 뭐냐면 설계대로 법대로 설계대로 법에 따라 시공하는지 여부를 감독하는 업체가 감리업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설계업체는 뭐 그냥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고, CM은 뭐냐면 Construction Management입니다. 그러니까 건설 경영이죠. 그래서 건설 경영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정비업체도 감리업체도 설계업체도 경영을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짐작하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건설 경영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거죠. 너무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이런 정도의 것으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주 초보적인 것에서부터 아주 수준 높은 것까지 다 컨설팅을 해주는 것이 CM입니다. 그래서 선정 시기는 빠를수록 좋고 뭐 등등. 서초 무지개 아파트의 경우에는 저부터 조합장인 저부터 저는 2015년도에 조합장이 됐습니다만 2017년, 2018년도, 2017년인가 그때야 CM을 선정을 했습니다. 많이 늦은 거죠. 그런데 저부터도 CM이 뭔지를 몰랐어요. 저는 건축가 출신입니다. 우리 문길남 위원장님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 공동위원장 김용혁 위원장님 계신가요? 예, 오셨네요. 예. 두 분이서 너무 겸손하게 그리고 함께 참여하는 재건축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데 정말 보기 드물게 훌륭하신 분들 같습니다. 저도 건축을 전공했고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가 뭔가 대략은 알고 있었는데 야 이게 감리업체하고 뭐가 다르지? 또 정비업체하고 뭐가 다르지? 몰랐어요. 근데 정말 CM의 도움을 받고 나서야 그때서부터 알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아파트의 동을 몇 개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높이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 또 중앙에 공원을 어떻게 두는 것이 좋을 것인가, 뭐 등등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방 가구를 어떤 걸 쓰는 것이 또 어떻게 구매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또 외부는 뭐 단지 도로는 어떻게 내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논의할 대상이 CM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CM을 선정하기가 좀 어려운데 왜 어려우냐면 조합원들은 정비업체가 있는데 왜 CM을 또 선정하냐고 그럽니다. 아니 감리 놔두고 왜 선정해, 돈 들어가게 그러거든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감리는 결코 조합원들의 조합원들의 재산을 가지고 경영하지 않습니다. 감리는 전혀 경영하지 않습니다. 설계대로 시공을 하는가, 그리고 그 설계가 법에 어긋났으면 다른 대안 설계를 가져와라 하지, 이거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좋은 설계를 가져와라 이렇게 안 합니다. 이거 좋은 자재, 이거 아주 싸고 좋은 자재가 있는데 왜 이거 써? 이거 쓰지요. 절대 안 합니다. 그런 거. 왜 감리가 그런 걸 해요? 귀찮게. 돈 벌어야지. 감리는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선정하지 않습니다. 조합에서 선정하지 않아요. 구청에서 선정해서 줘요. 보내줘요. 왜? 하도 문제가 많이 일어나니까. 구청에서 선정해서 그냥말로 순서에 따라서 선정해서 보내주는데 제가 볼 때는 감리가 너무 돈을 많이 받아요. 제 생각에. 설계보다 더 많이 받아요. 설계사무소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설계사무소를 절대 컨소시엄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시공사도 마찬가지. 절대 컨소시엄 하지 마십시오. 책임 전가합니다. 서로가. 하나 관리하기도, 여러분들 시공사 하나 관리하기도 힘들죠? 왜 둘, 셋을 합니까? 그래서 조합원들이 일반적으로 반대해요. CM 뽑지 말라. 두 번째 힘든 게 시공사가 또 힘들게. 시공사는 왜 그런지 아세요? 조합원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결국은 시공사의 이익에 반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공사가 반대합니다. 그럼 시공사가 반대하면 시공사가 대놓고 나는 반대해 이렇게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때쯤 되면 시공사는 여러분들과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친구가 돼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OS 요원들을 통해서, 홍보 요원들을 통해서. 그 홍보 요원들이 말을 쓰셔놔요. 여러분들 귀에다가. 아, CM을 조합장이 괜히 뽑으려고 그래. 그 왜 뽑으려고 그래? 돈 들어가게. 아, 감리 있잖아. 정비업체 있고. 그건 정말로 CM사가, 제대로 된 CM사는 정말로 시공사의 이익에 반하는 일만 합니다. 그런데 시공사도 사실은 엄격하게 따지고 보면 시공사도 적은 비용으로 정말 멋진 아파트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면 시공사도 사실은 성공이에요. 여러분들 잠깐 이제 이런 말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는 시공사가 어떤 시공사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시공사가 예를 들어서 그 10위권 혹은 15위권이다. 제 생각으로는 10위까지는 뭐 삼성 또 있고 GS 또 있고 뭐 롯데 뭐 많잖아요. 포스코 뭐 등등 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해외에 나가면은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을 만들잖아요. 하자 없이. 그죠? 그런데 왜 대한민국 내에서는 수많은 하자와 문제를 일으키면서 AS도 잘 안 해주고 그러죠? 제가 볼 때는 그 브랜드 보고 뽑지 마세요. 이따 제가 설명드릴게요. 뭘 보고 뽑아야 돼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거 그거 다 지워버리세요. 어떤 시공사 그거 버려버리세요. 나중에 제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시공사를 뽑아야 되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10위 혹은 20위라 할지라도 우리나라 최고의 아파트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실력은 다 됩니다. 안 해서 그렇죠. CM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제가 현장 설명회를 이렇게 하나의 꼭지로 만드는 것은 이 현장 설명회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꼭지로 올려드린 겁니다. 저는 재건축 조합장이 다시는 안 되겠지만 조합장이 다시 된다고 한다면 아주 손쉽게 조합을 이끌어갈 것 같아요. 어떻게? 현장 설명회 자료를 아주 잘 만들어서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재건축, 그러니까 사업 제안서죠. 시공사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게끔 하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이미 한 80%는 끝나버립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공사가 치열하게 서로 경쟁을 통해서 제안을 해서 입찰을 해서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뽑는다.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여러분들에게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조금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이익이시죠. 그렇죠? 이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좀 공평하게 서로 좀 약한 시공사는 조금 격려를 해줘야 돼요. 그죠? 좀 약한 듯 하면 격려를 해줘요. 좀 강하다 싶으면 조금 멀리도 하는 듯 많은 듯 하면서도 완전히 손 떼지 않게 해야 돼요. 그죠? 저희 서초 그랑자의 아파트, 서초 무지개 아파트의 재건축 시절을 얘기를 드리면 삼성과 GS가 아주 경합을 했습니다. 이제 삼성과 GS가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 시공사를 뽑으려고 할 때 그때쯤의 분위기로 봐서 80%가 삼성이었습니다. 조합원들의
조합은 또 어디서 GS가 명함을 내밀어? 아유, 그 촌스럽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솔직히 저까지. 그런데 GS가 결국은 선정이 됐고 아파트를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을까, 여러분들? 근데 삼성이 지었으면 저 정도 안 됐을 것 같아? 안 됐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은 그런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자, 그러면 그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지만 제 조합장은 철저하게 중립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시. 나중에 문길남 조합장님이 되신다면 나중에 조합장은 결코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돼요. 그러면 한쪽에 손 놔버려요. 저희 동네에 어떤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재건축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우리 이미 벌써 다 끝났는데 저희들은 다 끝나서 입주한 것이 2021년도에 입주했거든요.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같이 출발했던 아파트인데 신동아파트. 지금 재건축이 올라가고 있어, 아파트가. 그 당시에 모 조합장이, 지금 조합장이 아니에요. 조합장이 한쪽에 좀 치우쳐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GS 직원들이 저한테 와서 이미 GS가 선정된 때였으니까 GS의 OS 요원들 중에서 이제 탑들 있잖아요. OS 요원들의 매니저가 조합장실에 가끔 오거나 아니면 조합장을 만나면은 조합장님 신동아 너 얼굴 왜 그러냐? 왜 그 모양이냐? 저 신동아 가가지고 완전히 신동아 왜? 거기 조합장님이 그냥 너무 찬밥이야. 대놓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니네들 한 달만 가지 마봐. 아니, 조합장님, 그 한 달 안 가면 거기 좋다고 그래요. 그럼 진짜 조합장이 정말 잘못한 거예요, 그건. 너무너무 잘못한 거예요. 조합장은 절대로 그 표를 내면 안 돼.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조합원님, 여러분들도. 나 어디가 좋아? 당신이 좋아? 나 당신 좋아? 이렇게 하면은 남녀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나 당신밖에 없어. 너무 일찍 해버리면 도망가버리잖아요. 아유, 그러잖아요. 남녀 관계에서조차도. 그러니까 좀 감질나게 하시라고, 감질나게.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저쪽한테도 좋아한다고들 하던데 어느 쪽을 좋아하는지 모르게끔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쟁을 치열하게 경쟁을 시킵니다. 이것이 비법입니다. 그래서 서초 그랑자이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하에 주차장이 3개 층이 있습니다. 그 금싸라기 같은 땅에 여기는 더 비싼 금이죠. 금이 순도가 더 높아. 네, 지하 3개층에 주차장이 있고 세대별로 광폭, 그러니까 20cm가 더 넓은 법정 주차 면적 20cm가 폭이 더 넓은 광폭 주차장이 이게 두 대 이상씩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가능하게 되냐면 그야말로 양쪽을 엄청나게 경쟁을 시켜가지고 도대체 조합장님 뭘 어떻게 더 해드려야 됩니까? 야, 지하 한 층 더 팔아. 지하층 한 층 더 파. 아유, 지하층 한 층 더 파는 게 얼마나 비싼데.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다 알아. 지하 2층 팔고 한 층만 더 내려가면 되잖아. 10m짜리 말뚝을 13m짜리로 만든다고 해서 그 차이가 몇 푼이나 하냐? 그리고 또 한 층 더 판다면 포크레인 작업할 거 한 열흘만 더 작업하게 하는 열흘치가 몇 푼이나 된다고 그래. 근데 덤프트럭 한 열흘만 더 일하라고 그래. 또 떡시가 하나 딱 더 걷어내는 거 뭘 그게 몇 푼이나 된다고 몇십억밖에 더 하긴 한 30억 더 하겠네. 그래서 양쪽사가 한 층을 더 공짜로 파준 겁니다. 공짜로 더 시공을 해준 겁니다. 실제 거짓말 아니에요.
약간 거짓말이 섞인 것 같이 바라보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아, 진짜라니까요. 현장 설명회를 제가 그냥 이걸로 모든 말씀을 다 드릴게요. 현장 설명회에는 여러분들 회사에서 현장 설명회에 참석을 하지 않으면 입찰 제안서를 제출할 수가 없어요. 저 입찰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설명회에는 일단 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 인감을 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와서 뭐 사인하고 뭐 도장 찍고 어쩌고저쩌고 그 자료 받아가. 그런데 그 현장 설명회에서 배포한 자료에 입각해서 제안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현장 설명회의 말하자면 스페시피케이션, 시방서, 한마디로 현장 설명회 자료는 사업 제안서 작성 기준을 배포하는 그리고 설명하는 자리거든요.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올릴 수 있는 최대한을 올려가지고 제시하는 거예요. 매우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독일에 혹시 무슨 물건이라도 뭐 무슨 부품이라도 납품해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독일 아니라도 영국이나 프랑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무슨 아마 이런 거 하나, 마이크 하나, 이런 거 하나, 뭐 마이크 밑에 무슨 뭐 배터리 하나 그 납품하려고 해도요 스펙이 몇십 장, 조금 복잡하면 몇백 장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파트를 짓는데 그 스펙이 그럼 말하자면 스펙이죠. 스페시피케이션이 시방서가 50장이에요. 아니면 100장이에요. 그것도 막 글자 크기가 13포인트. 그 다음에 2칸 벌려쓰기. 해가지고 100페이지 나오는 데가 거의 없어요. 이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저는 좋다 이거예요. 100페이지도 좋고 50페이지도 좋아. 그러나 가장 높여라. 올릴 수 있는 한 가장 높여라. 그리고 애매하게 쓰지 마세요. 예를 들면 주부의 동선을 고려한 주방 가구가 뭡니까 여러분들? 주부의 동선을 고려한 주방 가구. 아니 주방에서 무슨 뭐 주부의 동선이 있어. 동선이 빤하지. 이게 시공사가 제출하는 주방 가구의 스펙이에요. 여러분들이 대충 쓰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고서 기타 제조사가 제조한 주방 가구를 납품하는 거예요. 거기서 엄청나게 돈이 남죠. 한 200~300만 원이면 할 것을 여러분들한테는 얼마씩 받는지 아세요? 돈 1000만 원씩 받을 거래요. 얼마나 남는 장사입니까? 나도 건축회사를 차리고 싶은데. 그래서 현장 설명회 자료를 정말 잘 만들 필요가 있다. 저는 재건축의 성공이 여기에 달려있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공사 선정은 치열한 경쟁 구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말씀 이미 다 드렸죠. 컨소시엄 회피하고 홍보 공영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 웃기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어디를 가도 여러분들이 배우기 어려운, 설명을 듣기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이걸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홍보 공영제가 의무화되어 있어요. 이 홍보 공영제가 뭐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홍보 공영제는 사전 홍보, 개별 홍보를 금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공사가 홍보를 하는데 우리 회사를 좀 뽑아 주십시오 하는데 사전 홍보는 금한다. 사전 홍보가 뭐냐면 입찰일까지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입찰하기 전까지. 그럼 입찰한 후에는 어때요? 입찰한 후에는 이제 시간은 됐으니까 사전은 아니에요. 사후인데 개별적으로 홍보하지 말래. 너 혼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동 설명회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합동 설명회 몇 번 할 거예요? 우리 서초 그랑자의 경우는 4번 했습니다. 여러분들 4번 이런 자리에서 설명 딱 듣고서 여러분들 결정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치열한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되겠습니까? 결코 안 됩니다.
결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치열한 경쟁 구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정말 피 터지게 싸우는 그런 구도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만큼 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홍보 가능하고 개별 홍보 가능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뭐냐? 야, 우리 주차장 말이야. 뭐 2대 이상은 돼야 될 거 아니야? 광폭으로 2대 이상 좀 만들어 달라. 예를 들면, 그리고 저희 서초 그랑자이 아파트의 좋은 점 중에 하나가 필로티가 9m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층이 지상으로부터 9m가 바닥이에요. 근데 가장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바닥이, 그러니까 첫 번째 층이 1층이 아니고 2층부터 시작하는데 2층의 높이가 9m부터 올라갑니다. 그 필로티가 엄청나게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달라고 하세요. OS한테 달라고 하고, 또 조합장이나 이사 감사님들은 그 중역들 만날 기회가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이것 달라고, 이것도 줬으면 좋겠다, 저것도 줬으면 좋겠다. 저는 맨날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GS하고 삼성하고 딱 삼성한테 맞는, 얘네들은 뭐가 있으니까 어떤 것들 중에 얘네들한테는 이런 것들 요구해 봐야 되겠다. GS한테는 이런 것들을 요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저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걸 얻어냈습니다. 근데 삼성한테는 제가 거의 얻어낸 게 없어요. 왜? 그 당시가 바로 지금의 회장이 누구죠? 삼성? 이재용.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있었어요. 그래서 삼성물산의 주가가 떨어져야 돼. 아니면 오르면 안 돼. 그러니까 수주를 하면 돼야 안 돼. 수주를 안 해야 돼. 서초 그랑자이도 수주해서, 이 자식아, 너 그러지 말라고 그랬잖아. 좀 위에서 혼난다니까. 그런 시절에 삼성과 GS가 경합을 했다.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정말 죽을 노릇이죠. 삼성의 밑에 부장급, 이사급이 정말 미칠 노릇이에요. 나중에 경영권이 정리가 되면, 너 그동안에 뭐 했어? 야, 이 새끼야! 죄송합니다. 이거보다 훨씬 제가 센데, 우리 또 변호사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존경하는 우리 변호사님. 어쨌든, 사전 홍보, 개별 홍보 해야 된다. 시공사 선정에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 뭡니까? 브랜드가 중요합니까? 포스코가 좋습니까? 대림이 잘 짓습니까? 쌍용이 잘 짓습니까? 삼성이 잘 짓습니까? 저는 회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회사 다 잘 짓습니다. 자세가 돼 있어요. 자세. 어떤 제안서를 내느냐라고. 저기 있죠? 제안서예요. 제안서. 여러분들하고 친하면 잘 지어줄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조합장하고 전혀 안 그래요. 제안서를 보고 해석해야 돼요. 제안서를 보고 판단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저는 문길남 회장님이, 저는 그런 능력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술상은 아주 3개다. 저는 하나밖에 없는데. 3개나. 그래서 제안서를 분석하고 어떤 제안서에 뭐가 문제가 있다, 또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장점이 뭐다라고 하는 분석해서 알 수는 있어야 돼요. 일반 조합원님 여러분들은 모르십니다. 모르시는 게 당연하죠. 모르셔야 돼요. 당연히 모르죠. 그러면 조합장은 안다. 이사 감사들도 안다. 그런데 조합원들한테 어떻게 하죠? 조합장이 대놓고 어떤 회사가 좋고 어떤 회사가 나쁘고 이걸 조합원들한테 다 알려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경쟁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경험을. 여러분들, 그 당시에 GS의 제안서가 좋았을까요? 삼성의 제안서가 좋았을까요? GS의 제안서가 월등하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조합원들한테 알리고 싶었겠어요? 그냥 나만 알고 싶었겠어요? 알리고 싶었어요. 근데 전체 이사, 감사들은 다 삼성 편이에요. 한 놈도 빠짐없이. 얘기 밖에 가서 하지 마세요. 이래야 밖에 가서 하지. 제가 한 3년은 이사와 감사를 보자 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조합장이 됐습니다. 조합장으로서 저는 검토를 다 해보니까 답이 너무 뻔해요. GS야. GS는 정말로 그 지역이 삼성 본사에서 가깝잖아요. 그래서 삼성 리더스원 지금 아파트, 그 다음에 삼성 S 레미안 STG, TG 해가지고서 3개가 있어요. 삼성 본사가 있고. 그래 무슨 GS가 명함을 내밀어 창피하게. 너는 좀 가만히 있으라고. 이게 조합원들의 정서였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GS는 완전히 여기에 사활을 걸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6.25 때 인천 상륙작전을 했잖아요. 그죠? 그 인천 상륙작전을 GS가 서초 무지개 아파트에서 한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독일 주방가구 회사 사장한테 얘기했다니까요. 이 아파트가 이런 의미가 있다. 어쨌든 그야말로 사활을 걸고 여기다 다 투자. 나중에 듣고 보니까 저 손익계산은 다 찢어버려. 무조건 따. 이랬대요. 입찰 제안서 제출하기 일주일 전쯤. 뭐 때문에 이런 소동이 벌어졌냐면 부장이고 차장이고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부사장인지 책임자가 다 모여.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 한번 얘기해봐. 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설계실과 홍보실은 이거 따는 거, 수주를 하는 거. 설계실은 그야말로 최적의 설계를 하는 거. 설계실 대표하고 홍보실 대표하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설계실 대표도 끝발이 보통이 아니에요. 여자야. 얼마나 똑똑해. 나중에 얘기하더라고. 나도 이빨 꽤나 세다고 했는데 졌다고. 지하 2층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1.89대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뽑아봤대. 1.89대. 근데 홍보실에서 조합장이 3층까지 파라고 했다고. 그리고 파기로 했다고. 근데 왜 2층으로 끝내자고 하느냐고. 그 둘이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정리를 부사장 손익계산 다 찢어버려.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야. 지하 3층 아무래도 파야 될 것 같아. 조합장이 그거 안 파면 아무래도 삼성으로 갈 것 같아. 조합장 마음이. 그래서 지하 3층 파기로 한 겁니다. 이건 비하인드 스토리. 나중에 아파트 거의 다 지어질 때쯤 제가 그랬거든요. 중간에 마음이 변했어. 홍보실에서 지하 3층 안 판대. 조합장이 아무리 생각해도 지하 3층 안 파도 1.89대로 나와. 그 당시에는 꿈의 숫자거든요. 저희들이 1.43대였거든요. 저희들이 현장 설명회 자료로 제출한 1.43대. 1.89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저는 차마 2대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2층만 파야 될 것 같다. 니네들 한번 봐라. 두고 봐라. 만약 2층만 파면 삼성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을 것이다. 니네들 자금이 안 좋다며, 재정 상태가 안 좋다며, 나도 니네들 안 지지 않을 거야. 얘네들이 뜨끔했나 봐. 조합장이 미치는 영향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조합장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조합장이 생기면 조합장의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홍보실은 아무래도 조합장 심기가 마음이 여기서 건드렸다가는 잘못하면 안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됐나 봐. 그래서 이제 싸웠나 봐, 들어가서. 설계실에서는 이렇게 해도 하고 그 돈을 다른 데다 쓰겠다 이거예요. 그 돈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니고.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지하 3층까지.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하 4층까지 내려갔습니다. 뭐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은 나중에 서초 그랑자에 오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 지하 4층까지 내려가고 첫 번째 지하층이 지하 2층, 3층, 4층. 그래가지고 지하 주차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넓은 지하 주차장을 추천해드립니다. 왜 그러냐? 창고가 좀 많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외국에 유학을 가거나 출장을 가거나 해서 1년 혹은 6개월 혹은 4개월 지내고 오십니다. 그때마다 물건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골프채 하나씩은 다 있으시잖아요. 안 쓰는 것들은 창고에다 갖다 놓으면 집안이 얼마나 쾌적해집니까? 지상에 차량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재건축의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들 집 안도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름에는 겨울 옷들 다 내려보내고 평소에 안 쓰는 골프채니 뭐니 무거운 짐들 다 지하로 내려보내고 그리고 지상에만 그 집에는 좀 가볍게 지금 쓸 것만 둘 필요가 있다. 그럼 집이 훨씬 넓어지잖아요. 그죠? 지금 서초 그랑자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아쉬운 건 창고가 좀 작아요. 세대별 창고가 있긴 한데 좀 작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참 시간은 적고 드릴 말씀 많은데 여러분들 시공사의 명성을 듣고 선회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안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아이고 삼성이 그렇게 큰 회사가 그런 식으로 하겠어? 그런 식으로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조합장인 제가 법률적으로 저는 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올 초 2월 27일 날 정년 퇴임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죠. 그 당시에 저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걸 알았고 찾아냈고 그 찾아낸 내용을 가지고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한테 또 서울시립대 건축과 법학 관련 교수에게 등등 여러분들한테 물어봤더니 그거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조합원들한테 설명을 하니까 조합원들은 특히 이사 감사들 중에는요. 이거 그렇게 큰 회사가 그럴 리가 있느냐. 그런 거짓말을 할 리가 있느냐. 그런 거짓말 합니다, 여러분들. 써져 있는 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해석도 가급적이면 선회하지 말고요. 안 좋게 해석해야 돼요. 왜냐하면 법정에서 싸우니까요. 여러분들 법정에서 싸우면 여러분들이 이길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저 회사들은요, 시공사는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써서 이겨버립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아세요? 현장에 지금 수십 개가 깔려있고 지금까지 시공한 현장이 수백 개가 있는데 그거 다 물어주려면 어떡합니까? 절대로 지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이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진 소송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선회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 좀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 자, 이게 서초 그랑자이의 그 아파트 인면입니다.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런 걸 보여주냐? 그 전에 서초 무지개 아파트 사진을 보여드렸어야 되는 건데 지금 아쉽습니다. 그것과 대비를 해야 이게 좀 사는데. 이것은 이제 드론을 이용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림 아닙니다. 근데 원래는 이 가운데에 동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동이 한 동이 있었는데 그 동을 드러냈습니다. 드러냄으로써 도심에 하나의 공원을 형성했습니다. 이것이 저는 그야말로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왼쪽이 이제 중앙공원의 잔디 쪽이고요. 왼쪽이.
이쪽 정면에 보이는 부분이 아이들의 바닥분수입니다. 여름에 바닥분수가 착 올라오고 거기서 뛰어노는 애들을 보면 막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놀고 있어요. 매우 미안합니다. 여기 아주 안전해요. 일부러 머리를 바닥에 돌에 찢지 않는 한에는 뭐 넘어질 일도 없고, 바닥이 이제 미끄럼 방지 시공을 다 해가지고 안 넘어지고 아주 안전하고, 그 옆에는 단턱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턱을 하나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입구 정문에서부터 세대에 들어가는 엘리베이터를 탈 때까지 계단이 없습니다. 그리고 휠체어가 엘리베이터까지 탈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얼마나 안전한지 짐작이 가시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중앙공원에 있는 스카이워크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위에 이렇게 걸어 다니게끔 한 건데, 위에서 이게 이렇게 차도 마시고요, 이런 것도 보이고요, 하는 이런 곳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어 다닐 때 기분이 좋고, 걸어 다니는 모습을 밑에서 바라볼 때 기분 좋습니다. 입체적인 공간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저 멀리에 공원이 하나 보이시죠? 여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이, 여기 공원과 여기 공원이 여러분들 단차가 느껴지십니까? 여기가 한 층이 더 높은 공원인 것이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예. 여기를 일부러 되메우기를 해서 지하로 만든 겁니다. 이게 또 신의 한 수입니다. 그러면 왜 지하로 만들었는지, 지하로 만들게 되면 용적률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세대를 더 많이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시설, 서초그랑자의 커뮤니티 시설, 모든 커뮤니티 시설 다 합치면 2,500평입니다. 2,500평을 전부 다 지하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흙을 갖다 쌓아서 지하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게 해도 지하잖아. 지하는 뭐냐면 그 실에, 해당 실의 용적의 절반 이상이 지하에 있으면 지하입니다. 용적의 절반 이상이 지하에 있어요. 지하로 만들면 되잖아요. 저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저기가 높은 곳이 아니었어요. 근데 저렇게 만들므로 해서 2,500평을 지하로 만들고, 2,500평, 즉 25평 아파트 100채를 더 지을 수 있도록 한 거죠. 이런 데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여기가 바로 또 다른 공원이 되겠습니다. 신속하게 가도록 할게요. 여기가 이제 썬큰 가든인데, 여기도 이제 여러분들이 머리에 담아두실 만한 곳이어서, 상가 지하가 지상화되도록 썬큰 가든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렇게 쭉 넘어가서, 자, 이게 이제 사우나실이고요. 이게 골프 연습실이고, 피트니스 룸이고, 카페고요. 여러분들, 이것이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GS의 설계안입니다. 평면. 대한민국에서 커뮤니티를 정말 잘 지을 수 있는 건설사가 어떤 회사일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커뮤니티를 잘 지어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커뮤니티가 그만큼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도 GS도 그 어떤 회사, GS도 지금 모릅니다. 잘 몰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평면을 바꿨는데, 보기만 해도 얼마나 촘촘하게, 꼼꼼하게, 그리고 얼만큼 확장됐는지 알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실제 사진입니다. 이것은 그림이고요. 이건 실제 사진입니다. 참고로 이것이 전광판입니다. LED 전광판. 그래서 저기서 수영을 하다 보면 하와이에서 수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남태평양에서 수영하는 것 같기도 한 그러한 기분 속에서 수영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면서 그렇죠. 네, 이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천정을 칼라 스테인레스 패널로 만들어서 수영하면서 배영을 하면서 본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재미있는 그러한 수영장이 되겠습니다. 파우더룸이고요. 저기 유일하게 CGV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CGV 골드 클래스가 CGV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문주입니다. 문주가 이렇게 좀 예술적으로 돼 있다. 이런 정도 말씀드리고, 문주가 과연 수평제가 필요한 것인가? 그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하면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님들, 그리고 대의원들, 그리고 조합원 여러분들이 다 중요합니다. 다 함께 해나가는 겁니다. 누가 고용해서 어떻게 하는가, 다 함께 가는 것이다. 그리고 시공사도 설계사무소도 등등 컨소시엄은 절대 회피한다. 그리고 신탁이라고, 신탁 이거 신자도 꺼내지 마세요. 신탁 절대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CM사는 선정하는 것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설계에 있어서 반짝이는 아이디어들이 있다. 필로티라든가 지하 주차 공간이라든가 선큰가든가 또 지상으로, 그러니까 공간을 입체화시킬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들을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고, 여러분들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지금 한두 가지, 한 두 분 정도만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계시면 말씀 주시죠. 네, 저 이베스 운동회사는 한승정입니다. 재건축을 추진하다 보면은 시공사라든지 감리회사 이런 부분들이 결정해야 할 사항들이 조합의 요구를 많이 할 겁니다. 그 조합장님이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가 없어서 결정하기가 어려울 텐데,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CM사가 필요한 겁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CM사가 필요하다. 그것은 CM사가 필요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죠. 수도시 많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조합장님이 전기, 건축, 기계, 토목 모든 걸 알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죠. 그런 걸 판단.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판단을 결정을 해줄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걸 다 결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이거 정말 중요한 거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 질문을 해주셔서 그 부분이 생각났어요.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자 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시공사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내역서를 제출하고 해가지고 그 모든 재료라든가 마감재, 그리고 시스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이라든가 등등, 또 주방 가구라든가 이런 것들 다 해서 서류가 이렇게 많은 서류를 제출했어요. 그러면 이제 시공사가 쭉 이제 진행을 건설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거 바꾸면 조합장 내지는 조합원들 혹은 대의원회에서 조합원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없다. 바꿀 수 없다도 있고 바꿀 수 있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시공사가 제출한 제안서는 제안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시공사가 제안한 대로 나 해주세요 하고 주장하는 조합원들 그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조금 좀 나쁘게 얘기할까요? 무식해서 그러는 거예요. 시공사가 제안한 대로 하면은요, 건설이 안 됩니다. 재건축이. 왜 그런지 아세요? 우선 세대수가 안 맞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대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다시 설계해야 돼요. 시공사 하나의 제안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제안한 아이디어를 우리가 사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시공사가 제안한 수많은 뭐 자재라든가 뭐 설비라든가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하냐? 그 좋은 제안을 해주고 고생 많이 했으니까 그걸 기초로 하죠. 그러나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것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마음껏 고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공사는 절대로 안 고치려고 하겠죠. 왜? 이미 어떤 자재, 어떤 시스템 정해놨으면 거기서 이미 돈 벌 구멍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무슨 대리석, 무슨 화강암, 어디 이미 다 거기서 돈을 다 잡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안 바꾸려고 하죠. 이미 다 정해놨습니다. 계약했습니다. 그래, 그건 니네 형편이고. 아시겠죠? 그건 니네 형편이고. 우리는, 이 집은 우리 거야. 너희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서 뽑혔는데, 우리가 시공사잖아요. 그래, 당신네들은 도급 계약을 맺은 시공사에 불과해. 우리가 돈 주고, 그 돈 받아가면 끝이야. 자재를 결정하고, 시스템을 결정하고, 모양을 결정하고, 세대수를 결정하는 건 우리야. 여러분들이 건축주입니다. 아시겠죠? 그거 마음대로 바꾸셔야 됩니다. 바꾸실 수 있는 거고, 바꿔야 됩니다. 바꿀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조합장이, 죄송합니다. 저는 조합장이 건축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아니까 조합장이 뭐 다 판단, 아닙니다. 조합장은 그런 거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조합장은 좀 놀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장이 놀아야 된대. 저 사람 정말 틀렸구만. 틀렸다고 하지 마십시오. 제 철학은 조합장은 쉬고 있어요. 놀고 있어요. 딴 생각하고 있어요. 건축에 몰입해 있고 사무에 얽매여 있고 수많은 일에 얽매여 있고 골치 아프면 손해는 여러분들한테 합니다. 저는 어떤 조합장이 이런 걸 봤어요. 자기가 서류도 다 작성하고 뭣도 작성하고 다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다 하고 있는 거 그것이 다 여직원과 사무장이 할 일들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보기에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조합장은 마지막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조합원님들에게 중요한 정말로 이것을 설득해야 할 사항들을 알리고 설득하는 일을 해야 돼요. 전체 방향을 잡아가는 거예요. 조합장은 바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확한 판단, 올바른 판단, 통찰력을 가지고 분석하고 그 일을 끝까지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조합장은 바쁘면 안 돼요. 지금 보통 아파트가 각 평행별로 보게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옵션을 건설 회사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옵션이 건설 회사가 돈을 버는 가장 큰 것이 주 목적인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랑자이 같은 경우에는 그 옵션을 처음부터 건축 계약 책정할 때 무옵션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을 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설사에서 돈을 더 벌 수 있는 그 옵션을 많이 가셨습니까? 예. 제가 이것도 오는 길에 또 강의 시작 전에 이 말씀도 꼭 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그 빠진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질문하시는 족족 그렇게 기가 막힌 질문들을 해주시네요. 여러분들 그 재건축을 서초 그랑자이는 1446세대고 조합원들의 그 세대가 1119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2400세대 정도가 현재 2400세대 정도가 되고 새로 짓는 아파트가 약 4000세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4000세대 넘습니까? 예, 4800세대 3800여, 예, 4000세대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까지 하면 4000세대 정도. 여러분들 저는 이걸 권합니다. 옵션을 최소화시키고 전체 구매를 각종 늘려라. 이것이 경제적이다. 여러분들 주방 가구를 서초 그랑자이는 주방 가구를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독일 벤츠급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벤츠는 자동차로서 굉장히 좋잖아요. 독일에서 그래도 알아주는 자동차잖아요. 뭐 몇십억 하는 자동차 말고 몇억 하는 거. 그래도 벤츠. 그래도 독일을 대표하는 자동차는 벤츠입니다. 독일을 대표하는 주방 가구는 해커입니다.
유럽에서도 1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1119세대에게 전체에 적용했습니다. 기본 사양.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만큼 저는 전체에게 적용하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싸니까. 그리고 협상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주방가구를 위해서 유럽을 3번 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천 상륙작전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한민국 부의 분포, 강남의 의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의미까지도 다 들어가면서 독일의 해커 사장을 설득했어요. 세대별 1,000만 원 이하만 부담하게끔 해서 니네 거 이거 달라. 그러면 니네가 원하는 홍보를 다 해줄게. 예를 들어 우리는 하루에 수십만 대가 지나간다. 우리 아파트 고속도로 쪽에다가 벽에다가 35층이 갈랑 우리 35층에다가 해커라고 내가 니네들 다 붙여줄게. 제가 이것을 5시간을 첫 번 만나서 5시간을 얘기하고요. 2번을 독일에 갔습니다. 2번째 가니까 좀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안 되는 돈으로 34평이요. 34평의 경우 3,000만 원이 추가 분담금이 아니라 그게 다 녹여져 있는 거예요. 시공비에. 그래서 한 세대당 1,000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해커, 즉 그 주방 가구의 벤츠를 샀습니다. 그런 거 말고도 내장 수많은 것들을 저는 공동 구매를 해서 기본 옵션으로 집어넣은 거였습니다. 그것은 엄청나게 이익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초 그랑자이의 주방 가구 해커를 예를 들어서 한 60평짜리를 개별로 한다 하면 1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평짜리를 서초 그랑자이 같이 이런 곳에다가 함께 1119세대 조합원들에게 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약 4천만 원에 5천만 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다고 하고 이 정도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옵션은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옵션에서 장사 돈 다 남기는 겁니다. 시공사들.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개포 브레스티지인가 뭔가 있죠? 거기가 서초 그랑자이보다 3년을 먼저 지었습니다. 거기에 식탁 아일랜드 하나가 900만 원이었습니다. 옵션으로. 아일랜드가. 근데 우리는 900만 원에 주방 가구를 전체를 다 했잖아요. 그래서 전체로 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 가급적이면 전체로 구매하시라.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